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향 신세계 안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만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결막 이완에 대해서 좀 방송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결막 이완은 되게 시청자분들께서는 생소한 질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또 안과 의사들한테는 또 약간은 조금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막 이완은 이제 검은 눈동자가 아닌 흰자 쪽에 결막이 있는데 그 결막이 늘어나서 각막을 덮고 있거나 늘어나서 불이 차거나 이런 질환을 결막 이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붓고 처진 눈 제가 이렇게 써 놨는데요. 다른 눈의 다른 기관이 아니고 눈에서 결막이 좀 붓거나 처진 경우에 이렇게 결막 이완증 그리고 결막 부종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의 흰자를 덮고 있는 결막 부분이 탄력을 잃고 처지는 질환을 결막 이완증이라고 합니다. 결막 이완증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결막 흰자가 처짐으로 인해서 눈물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눈물이 아래에 있던 눈물이 위로 이렇게 싹 퍼지게 되는데요. 흰자가 그것을 막고 있으면 눈물이 퍼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방구 건조증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결막에는 안쪽으로 이런 틈이 있습니다. 그 틈에 원래는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요. 그래서 깜빡깜빡거릴 때 그 틈에 고여 있던 눈물이 싹싹 퍼지게 되는데 그 틈에 결막이 위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눈물의 저장 공간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안구의 건조증으로 유발될 수 있는 네,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깜빡깜빡거릴 때 눈꺼풀과 각막, 결막이 마찰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마찰 도중에 그 사이에 결막이 딱 끼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막 이완증이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아무래도 마찰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염증이 유발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 그리고 이물감 그리고 충혈, 만성적인 충혈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환자분들께서 표현하시는 바로는 뭔가 되게 불편한데 안과를 갔는데 "큰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결막에 이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과에서는 이제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질환을 좀 놓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결막 이완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만 느끼는 그런 이물감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눈물점 폐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눈물점 폐쇄는 저희가 눈에 보면 요 안쪽으로 해서 눈물이 내려가는 구멍, 눈물점이 있습니다. 이 눈물점이 있게 되는데 원래는 눈물이 생성이 되어서 요 눈물점으로 빠져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눈물점은 이 코나 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울게 되면은 콧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예, 그런 게 인제 눈물점에 의해서 눈물이 빠져나가서 생기는 인제 증상들인데요. 이 눈물점이 하필 생긴 결막 이완이 하필 딱 눈물점을 맞게 되면 이 눈물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을 막 막기 때문에 눈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적체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안쪽으로 묻어나오거나 바깥쪽으로 묻어나오거나 눈물이 계속 묻어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환자분은 계속 여기를 닦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계속 짓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그런 환자분들에 있어서 눈물 흘림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경우 결막 이완증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눈물점 폐쇄가 돼서 이제 눈물 흘림증이 되시는 환자분들은 대개 눈물길은 괜찮습니다. 이 눈물점 아래에 눈물길이 있는데요. 그래서 안과에서는 눈물 흘리는 환자분들에서 이제 눈물길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길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 눈물이 계속 흘리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제 결막 이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막 이완증은 계속 오랫동안 누적이 되게 된다면
원래는 희어야 되는 결막이 누렇게 변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딱 봤을 때 뭔가 조금 흰자가 누렇게 바뀌는 게 있진 않은지 좀 확인을 해 보셔서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막이완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되게 안타깝게도 예 노화입니다. 예.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저희 피부 주름이 생기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눈에도 흰자에도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노화의 과정에서 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한 가지 더는 이제 안구 건조증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눈 표면이 막 매끄럽지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염증에 의해서 또 결막이 자극을 받아서 안구 결막에 이완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결막에 이완이 생기면 또 눈물이 고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르게 분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안구 건조증으로 넘어가는 이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하죠. 예 악순환으로 접어들 수가 있어서 한번 이 코스를 딱 끊어 주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뭐 최근에 이런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알러지로 인해서 막 간지럽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는 알러지 결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아니 막 비비게 되는데요. 비비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결막에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마찰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염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그 염증은 다시 결막에 붓기, 결막 부종을 만들게 되고요. 부종이 나중에 빠지더라도 그 결막 부종에 의한 결막이 처지는 이완증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 결막염에 의해서도 이완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렌즈 사용입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렌즈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소프트 렌즈, 하드 렌즈, 뭐 공망 렌즈, 뭐 드림 렌즈 여러 가지 렌즈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렌즈의 사용은 어쩔 수 없이 결막에 마찰을 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깜박이면서 계속 마찰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결막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완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눈꺼풀 수술인데요. 제가 어제도 요 환자를 이제 보고 오늘 이제 방송을 켜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쌍꺼풀이라든지 앞뒤 트임 그리고 지방 제거, 지방 재배치 그리고 안검하수 수술 등의 굉장히 이 눈 주변의 수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 수술들이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안구, 눈에 결막이 좀 처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사진에 띄어 놨는데 요게 림프절과 림프관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부위를 수술을 하면 림프관들의 기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종이 원래는 잘 림프관이나 절로 빠져나가다가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절로 빠져나가는 액체 성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눈 주위에 적체가 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안검이나 결막의 부종 그리고 결막의 이완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과 수술인데요. 안과 수술 중에서도 이제 눈을 벌리는 개검기를 사용합니다. 그런 경우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흡입 능력이 있는데 그런 흡입하는 과정에서 결막이 같이 흡입이 돼서 그때 이제 처지는 경우가 간혹 가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에 의해서 결막 이완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완증이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좀 알아봤으니까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러한 그 결막 이완증의 치료는 예전에는 대개는 이제 수술적 절개 그리고 봉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진 결막을 이제 저희가 절개를 해서 떼내게 되고요. 그 부위에서 밑에 결막에서 그 부위를 당겨서 꼬매게 되면 이제 텐션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완증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인제 아무래도 수술적으로 절개를 하다 보니까 자르고 꼬매는 과정에서 수술 시간이 굉장히 길게 되고 이 때문에 인제 수술 후에 이 결막 부종이 좀 오래 간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꼬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밥이 나중에 이제 제거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고 또 실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물감을 수술 이후에 많이 호소하셨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고주파 결막 성형술이라고 해서 옆에 좀 사진이 있는데요. 결막에 일정의 열을 가해서 그 열 에너지를 통해서 그 결막이 수축하는 그 특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결막 조직을 열로 응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점화 마취로 진행이 되고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요. 실밥을 뭐 꼬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실밥 제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이물감도 확실히 적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주파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리자면, 고주파 치료는 요런 이제 디바이스의 끝에 요런 탐침이 있습니다. 그 탐침에서 이제 고주파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환자분께서 그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요런 판을 잘 잡고 계시면 그 해당되는 결막에 열 에너지가 조사가 되게 되고, 그 열 에너지를 통해서 결막이 결국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결막 이완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러한 전기 소작술, 이런 고주파 소작술은 대개는 외과 계열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외과에서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하였을 때 꼬매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작은 혈관 같은 것들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혈관에 이제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작을 해서 조금 지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져서 그런 피를 더 나지 않도록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해서 저희가 고주파 수작술 바늘은 이제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기존의 전기 소작술 바늘보다는 굉장히 얇게, 그리고 길이도 짧게 구성이 돼 있어서 안구에는 굉장히 적절한 열 에너지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안구 맞춤으로 이렇게 고주파의 소작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과에서 고주파 치료의 사용 영역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결막 이완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환자분들 중에 속눈썹이 그 각막 위를 향해 가지고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 뭐 한 달, 두 달마다 한 번씩 계속 속눈썹을 뽑으러 다니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고주파를 사용한다면 그 속눈썹에 모낭을 태워서 더 이상 영구적으로 자라지 않게, 그렇게 고주파로 속눈썹 안쪽으로 난 것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막 모반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흰자 쪽에 약간의 점처럼 이렇게 모반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눈의 흰자가 흰색이다 보니까 이러한 점이 딱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 달라,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 고주파를 사용해서 살살살 열을 가해서 그 점을 딱 점만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여러 분야에서 고주파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막이완을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치료한 사례인데요. 환자분 보시면 이제 염색된 데를 보시면 결막이 많이 늘어져서 그 각막까지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면서 결막이 염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결막이 이렇게 탁 올라붙어서 말끔하게 좀 수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굉장히 수술 전과 이후 굉장히 치료의 과정이 굉장히 짧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른 치료 사례도 보시면 아래쪽에 결막이 이완이 있는데 시술을 하고 나서 결막이 탁 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치료 여러 가지도 보시면 형광 염색이 돼 있는 부분을 요렇게 결막 이완이 있었던 환자분들이시고요. 수술 이후에는 말끔하게 결막이 처진 것이 이제 회복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정리하는 슬라이드인데요. 결막 이완은 그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대개는 일반적인 치료에 호전이 잘 안 되는 안구 건조증이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안과에서는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근데 나는 너무 불편하다. 되게 눈이 찝찝하고 뭐가 낀 것 같고 눈곱이 있는 것 같고 눈물이 자꾸
고여 있는 것 같고 너무 불편하다. 이러한 이물감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눈 주위에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흰자에 물이 차거나 흰자가 처졌다.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 그리고 눈물길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나 자꾸 눈물이 계속 흐른다. 뭐 찬바람을 쐬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계속 눈물이 흘러서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고 짓무르고 한다. 이런 분들은 가까운 안과 이제 진료를 꼭 보셔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결막에 이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좀 해봤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봤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질문을 조금 받으면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제가 앞으로의 방송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질문은 눈의 흰자의 혈관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있다면 위험성은 어떤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눈의 흰자의 혈관은 이제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른 치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약물로 뭐 일시적으로 조금 줄일 수도 있고요. 약물로 영구적으로 좀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흰자의 혈관이 다른 뭐 포도막염이라든지 다른 질환에 의해서 혈관이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되거나 다른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이제 안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눈에 이제 푼수 공주님의 질문인데요. 속눈썹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말라고 생긴 건데 왜 속눈썹이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게 하나요? 저는 눈이 커서 그런지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저렇게 하얗게 부어오르는 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속눈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먼지가 위에서 아래서 이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이제 방어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속눈썹이 또 이러한 속눈썹이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특히 눈 크신 분들은 그 속눈썹이 눈 안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너무 자꾸 눈에 들어간다.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눈이 크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결막이 많이 부어오르거나 물이 차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막의 붓기를 조금 치료하는 방법에 뭐 이러한 시술을 좀 받으셔도 되고 눈에 안약을 조금 자주 넣어주셔가지고 그런 이물질 같은 것들을 조금 자주 씻게 아무래도 인공 눈물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좀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다른 뭐 안과 질문들도 편하게 주시면 돼서요. 안과 질문을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요. 고혈압 약이 눈의 결막하 출혈 증상을 유발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막하 출혈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원인으로 의해서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약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분이 뭔가 뭐 혈소판 수치가 낮거나 간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 내가 출혈 증상이 잦다. 이런 경우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는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아스피린이라든지 피를 묽게 하는 약들 그런 거를 드시는 분들이 이제 결막하 출혈 증상이 이렇게 자주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다행인 거는 결막하 출혈이 보시면 그 흰자 쪽에 무섭게 되게 빨갛게 바뀌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대개는 2-3주 지나면 안약을 좀 점안해주고 하면 다 흡수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시력 저하를 유발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네 생각이 되고, 어떠한 약도 약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처방 받으시면서 한번 여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어 다음 질문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9 살, 네, 되게 그 질문이 길어서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의 결막염이 심해서 올로텐 하이 점안액을 하루에 2번 넣어 달라고 처방을 받아서 일 주일간 넣었는데 하루 1번 넣는 거더라고요. 괜찮을까요? 또 초기 사용 1-2번은 4-5 시간 간격으로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까지 일단 먼저 대답을 드리면요. 아마도 결막염 중에 알러지 결막염이 있었던 것 같고요. 환자분께서 알러지 결막염이 있을 때는 굉장히 간지럽기 때문에 올로텐 하이 점안액은 이제 알러지 고런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약인데, 점안액 중에 0.7%는 그중에서 조금 농도가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루에 1번 넣으셔도 되고, 이제 2번 넣는 거는 이제 의사분의 이제 처방에 따라서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제 이거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티지넥도 먹었다. 복용 시간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저녁부터 먹어야 했는지 걱정이 돼서요." 말씀하셨고요. 적절한 용량이 맞나요? 요게 인제 약마다 인제 킬로그램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이 되는데요. 약마다 고건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제 처방 받으실 때 한 번 더 여쭤보시고 네, 처방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복용 시간은 이제 하루에 2번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2번 적절하게 띄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까이 먹었다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인제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그런 하루에 2번 뭐 아침 저녁이라든지 뭐 자기 전 이렇게 써 놓으셨다면 최대한 고거에 맞춰서 드시는 것을 네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님의 네 질문. 네. "눈이 피곤하고 졸린데 머리가 안 피곤하면 그래도 눈을 감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눈이 피로한 점이 요즘 지금 세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는 특히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눈물이 잘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건조하게 되면 눈이 확 좀 피로하다고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눈을 감고 있게 되면 증발로 생길 수 있는 건조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피로감이 확실히 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한 가지 쪼끔 더 추천을 드리자면, 눈에 보면은 인제 눈꺼풀에 보면은 마이봄샘이라고 인제 기름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거릴 때 그런 기름샘에서 기름이 나와서 각막을 이렇게 코팅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면 건조증이라든지 눈의 피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분들이나 요렇게 눈꺼풀에 그러한 기름샘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름이 코팅이 안 되기 때문에 각막에 건조증이 자주 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가 일상생활의 습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온찜질을 자주 해 주시는 겁니다. 특히 이게 여름에는 되게 온찜질을 하기가 힘든데 아무래도 겨울에는 춥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춥다 보니까 온찜질 자주 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기름샘에 있는 기름이 온찜질로 인해서 쪼끔 어느 정도 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기름이 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마이봄샘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름샘에 기름이 잘 퍼지기 때문에 그런 불편하신 증상이 확실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가시면은 뭐 블레파졸이라든지 그 마이봄샘을 청소하는 세정제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꺼즈 같은 데 묻혀서 하루에 한 번씩 눈꺼풀을 살짝 벌려서 요런 식으로 좀 닦아 주시고 온찜질을 해 주시고 요런 식으로 눈을 관리를 해 주신다면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쪼끔 불편감들, 특히 인제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눈이 굉장히 피로하고 졸린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확실히 그런 것들로 호전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서 꼭 한번 하루에 한 번씩은 자기 전에 화장 지울 때 아니면 세안하실 때 '아 눈의 건강을 위해서 눈꺼풀도 한번 꼭 닦아 줘야겠다.' 요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비가스 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방 재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결막이 한 위험성 얘기를 들어서 고민하게 된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은지 조언을 부탁하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눈 쪽으로 시술 같은 걸 되게 많이 받으십니다. 특히 뭐 가쪽으로 보톡스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안검 하수 증상의 수술도 많이 하시고, 지방도 조금 지방 제거나 재배치 이런 것들을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 림프관이나 절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결막 이완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근데 인제 림프관의 관이나 절에 인제 영구적인 인제 손상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막 이완이 쪼끔 뭐 시술이나 안과 진료를 통해서 해소가 된다면 추후에 더 생기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술을 하기 전에 안과 진료를 한번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혹시라도 시술을 하게 하시더라도 이 최근에는 그 안구 결막 이완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주파 치료가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쪼끔 시술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라영 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7세 여성입니다. 아침에 밖에서 운동을 자주 하는데요. 밖에 나가면 눈이 쉬고 충혈도 잘 되는데 안과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는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사랑형 님 되게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제 진료로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눈이 쉬고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제 어 이제 눈이 시다는 거는 이제 눈이 많이 건조하다는 뜻인데, 특히 겨울철에 그런 환자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밖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찬바람이 확 부는 경우에 이 반사적으로 눈물이 좀 나거든요. 눈물이 나서 불편하기도 하고 눈의 그 증발로 인해서 건조증 증상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는 건 물리적으로 그러한 바람이라든지 신 것을 방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것으로. 그 한 가지 방법이 안경이죠. 예, 그래서 특히 인제 밖에서 운동을 자주 하시면 요즘에는 고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뛰실 때도 뭐 변색 고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눈의 바람을 막아주는 고글이 많습니다. 그러한 고글을 끼시고 운동을 하시면 아무래도 확실히 그러한 인제 인제 쉬거나 불편하시거나 그런 충혈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확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도 불편하시다고 한다면 안과 진료를 꼭 보셔서 그거에 맞는 안구 건조증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마이봄샘 아까 치료도 말씀드렸죠. 고런 것도 한번 하셔도 도움이 되고, 안과 진료를 보시면 건조증의 치료가 인공 눈물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되는 섹터의 인공 눈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요즘에 운동 많이들 하시는데 운동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고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제가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브레인 포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증상도 옛날부터 있었고 최근 몇 달 전부터는 뭔가 한쪽으로 앞으로 미세하게 쏠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뇌 MRI 상에서는 정상이고 이비인후과에서 안진 검사, 이석증 검사 같은 걸 받았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제 시력에 비해서 도수가 좀 많이 낮은 걸 몇 년째 쓰고 있거든요. 주로 집에서 컴퓨터만 해서 굳이 도수 높은 걸 안 쓰고 있습니다. 혹시 도수가 낮은 것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안경을 착용하실 때 그 환자분에 맞는 도수의 안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도수에 딱 맞는 안경을 쓰셨을 때는 오히려 되게 환자분들 중에 되게 '아 너무 어지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고거는 인제 적절하게 좀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요. 적절하게 인제 어지러움증이 유발되지 않는 선에서 도수를 한두 단계 정도 좀 낮춰서 쓰시는 거는 인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환자분이 이제 뭐 제가 진료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도수가 어느 정도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안과 가까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한번 보시고 너무 좀 차이가 났다면 고것 때문에 불편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력이 떨어지고 보는 게 이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거는 진료를 한번 꼭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57세 여성입니다. 눈이 자꾸 시리고 바람이 불면 눈물이 고여서 앞이 뿌옇게 보입니다. 이건 수술 말고 인공 눈물로 관리가 가능한가요? 네. 아까 제가 인제 전에 말씀드린 그 쪼끔 조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인제 찬바람이 많이 불면 눈물이 확 그 반대로 이제 그 자극에 의해서 눈물이 확 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물이 고이게 되고 눈물이 고이다 보니까 앞이 좀 뿌옇게 보이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리고 바람이 불 때 눈물이 고여서 불편하다 하시면은 안경을 좀 착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인공 눈물을 쪼끔 오히려 자주자주 점안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는데요. 인공 눈물을 자주 넣으시면 오히려 눈에서는 촉촉하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눈물이 이렇게 바람이 딱 맞고 증발이 되는 과정에서 눈물이 증발이 되는 것을 최대한 좀 막아 주는 경우가 있겠고요. 인공 눈물 중에서도 되게 점도가 있는 인공 눈물들이 있습니다. 점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점도 높은 것을 사용해서 눈에 그 물이 눈물 중에 그 물의 성분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면 수술이 아니고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다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진료를 보시고 네, 인공 눈물로 먼저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결막이완증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시술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네, 진료를 꼭 한번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네, 한 마리의 백조님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막 모반 제거 시술을 받았고 지금도 충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달 둘째 주쯤에 눈 및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결막 모반 제거 후 2주 뒤라고 하시고요.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지방 재배치나 이런 눈 겉에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 안구에 이런 결막의 이완이라든지 그 결막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게 이제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는 의사마다 의견이 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교과서에 딱 몇 주 쉬어라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안내를 드리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은 시술을 받으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의 꼭 상담을 받으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시술이 가능하다면 받으시고 또 충혈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진료 시술이나 수술 전에 한번 진료를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다음 김대필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 눈물을 하루에 몇 번 넣어도 효과가 없고 이물감이 지속되는데 이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공 눈물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과에 가셔 가지고 인공 눈물을 처방받았고 그거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너무 그래도 너무 불편하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물감이 조금 지속이 된다. 근데 안과에서는 크게 이상은 없다고 들었다." 요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막의 이완에 의해서 아까 뭐 눈물 뭐가 낀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이제 진단이 된다면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공 눈물뿐만 아니라 뭐 이물감이라든지 건조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들은 IPL 레이저, 제가 말씀드린 마이봄샘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IPL 레이저 같은 걸 통해서 마이봄샘의 염증을 되게 해소시켜 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또한 IPL과 비슷한 이제 치료긴 하지만 리피뷰 라는 그 눈 안검에다 끼는 치료를 통해서 인공 눈물 이외에도 안구 건조증이나 이물감을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고런 만약 내가 인공 눈물을 넣어도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가까운 안과 전문의에 꼭 상담을 받으셔 가지고요. 다른 치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공 눈물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염증을 약간 줄여 주는 인공 눈물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 눈물에도 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농도를 한번 바꿔 보거나 아니면 다른 인공 눈물을 한번 추가해 보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안약으로도 좀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비가스님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씨가 추워져서 새벽에 뛰다 보면 눈 아프고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요. 문제가 없을까요? 요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러닝에 대한 질문이나 요즘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요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시작을 하고 그 런닝이처럼 인제 뛰고 있는데요. 저도 뛰다 보니까 느끼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바람이 불으면 계속 시리고 불편감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뛰었을 때 눈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이런 분들은 뭐 인공 눈물을 뛰기 전에 넣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조금 물리적으로 그런 바람들을 막아주는 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글이라든지 뭐 선글라스라든지 그런 것을 끼셔 가지고 물리적으로 그런 바람을 차단해 주는 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겨울에는 그런 게 조금 많이 문제가 되고 여름에는 특히 에어컨 바람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라든지 선풍기 바람 이렇게 많이 쐬시면서 이런 불편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도 조금 바람의 각도를 조금 바꾸신다든지 이제 안경을 끼시다든지 이런 물리적으로 그런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하시면 물론 인공 눈물을 넣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애초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물리적으로 막아 주신다면 조금 더 해결이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유저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되고요. 이틀째 양 두 눈에 눈물 언덕이 이쪽인데요. 가려운데요. "혹시 눈을 자주 깜빡여 줘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가려운 경우에는 뭐 깜빡이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깜빡이는 과정에서 눈물이 잘 퍼지고 네 그러기 때문에 깜빡이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자주 깜빡여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가려운 거는 여러 가지 그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는 있지만 최근에 조금 계절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다른 알러지 질환이 만약에 있으신다면 그 알러지 결막염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가까운 안과 진료를 보시고 그런 가려움 때 넣는 안약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넣어 주시면 그런 불편감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봄샘에 염증이 생겨도 이런 간질염증을 엄청 되게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료를 보시면서 마이봄샘에 염증이 있으시다면 그 눈에 그 온찜질을 좀 자주 해 주시고, 그런 증상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예전부터 비문증이 있었고 최근에 눈 감았다 뜰 때 오른쪽 눈 아래가 번쩍거려서 병원에 갔는데 격자 변성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레이저를 받는 게 좋을까요? 레이저 통증은 있는지, 치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제가 뭐 비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비문증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단순히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환자분처럼 그 격자 조금 망막이 약한 곳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비문증이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제 비문증이 생긴다고 한다면 꼭 병원에 가셔 가지고 이 눈 뒤에 망막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굉장히 잘 병원에 가셔서 격자 변성이라는 것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격자 변성이란 것은 이제 망막이 약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약한 부분이 떨어진다면 눈 안에 있는 물이 그 뒤쪽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망막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망막 박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이제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레이저를 받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예방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 격자 변성의 그 뭐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인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인제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고거는 인제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망막에 보시는 대로 인제 질환의 치료를 설명하시는 대로 치료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레이저는 제가 레이저 할 때는 환자분들이 좀 "머리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인제 머리는 아프지만 그래도 좀 참고는, 어느 정도 참고는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시겠지만 통증이 그래도 참을 만한 정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통증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고거에 어느 정도 참고는 다 시술은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 시간은 이제 격자 변성의 범위에 따라서 정말 많이 나뉘게 되는데요. 격자 변성의 범위가 넓다면 정말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국소적으로 있다면 치료 시간이 뭐 3 분에서 5분, 굉장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분마다 다 다를 수도 있다, 요렇게 있다는 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안혜공님,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포지겔은 세트리미드라는 보존제가 있던데 장기 점안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존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안약이든지 그런 다회용으로 쓰는 안약에는 이제 보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제는 각막의 상피나 그리고 결막이나 그다음에 요런 데에 독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고런 걸 사용하시면서 인제 의사 선생님들이 넣는 "이 정도 넣어라." 하는 정도 좀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보존제가 근데 인제 걱정이 많이 되신다, 나는 그런 각막 상패의 독성이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각 안약에 있어서 일회용으로 나오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런 일회용은 따서 써야 되고, 따고 나서 인제 한 번 쓰고 이제 버리게 되는데요. 그런 일회용 인제 안약이라든지 리포지겔도 일회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그런 보존제 성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기 점안에도 인제 좀 걱정이 많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고런 일회용제를 좀 쓰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해피 마카롱님 질문 주셨는데요. 비문증이 있는데 벌레 수준이 아니라 연기나 구름처럼 보이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비문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 안에 이거 피가 나도 이렇게 비문증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조직이 약간 변성이 되는 노화 과정에서도 비문증이 보일 수가 있고, 아까 격자 망막 변성이라든지 망막에 열공이 있다든지 뒤에 망막이 약한 곳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비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기나 구름처럼 비문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어떤 질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뭐 증상으로 그것을 딱 판단을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 증상을 통해서 그 비문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꼭 망막 눈 뒤쪽에 사진을 찍어보거나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서 망막을 확인을 하고 눈 뒤에 혹은 눈 앞에 뭐 전방이라든지 눈의 앞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떠다니는 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꼭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문증 되게 질문이 많으신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비문증이 있긴 했는데 크게 불편은 없는데 불편하진 않다면 그냥 방치해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 비문증은 저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눈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걔네들이 이제 비문증이 슉슉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런 연기 같은 아니면 떠다니는 벌레 같은 비문증들이 저도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이게 인제 치료가 필요한 병변이 있고, 치료가 인제 필요하지 않고 경과를 보셔도 되는 병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문증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최근에 뭐 비문증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뭔가 시야가 가려지는 증상이 생기거나 그런 증상들이 분명하게 있다면 이거는 꼭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고요. 그런 비문증이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는 질환이라고 한다면 그냥 경과를 보셔도 괜찮겠지만, 치료가 필요한 병변이라고 한다면 꼭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전님 질문에 답변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원에서 안경을 맞출 때 안경알 렌즈에 따라 싼 건 5만 원, 비싼 건 1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큰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렌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비용 차이가 있는 것도 또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안경원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하신 대로 좀 맞추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분명히 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인제 제가 이 5만 원짜리는 어떤 것이고 15만 원짜리 어떤 것이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안경원이라든지 아니면 안과에 상담을 받으셔서 환자 본인한테 맞는 렌즈를 맞추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었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질환에 불편한 점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꼭 가까운 안과의 전문의의 뭐 진료를 받으시고, 혹시라도 저는 고양 신세계 안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뭐 가깝고 하신다면 저한테 꼭 진료를 보시거나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